은퇴 준비, 사실 단순히 돈만 모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본 한 52세 대기업 부장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평생 열심히 일한 끝에 퇴직금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그 돈을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면서 점차 재정난에 빠지게 됐어요. 반면 같은 나이의 친구 중 한 명은 월 200만 원이라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수입을 꾸준히 저축하고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 오늘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큰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문제예요. 어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릴 것인가, 또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사례 1. 52세 대기업 부장의 충격적인 은퇴 후 현실. 어 씨는 52세 때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하면서 퇴직금 7억 원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며 모은 그 돈은 그에게 일종의 자유와 여유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어 씨는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은퇴 후에도 젊은 시절의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급차, 호화로운 해외여행, 그리고 값비싼 취미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투자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수익만을 쫓으며 위험한 금융상품에 무리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어 씨는 단기간 내에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예전에 모아둔 돈이 어느새 사라지거나 빚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큰 돈을 모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소비하거나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퇴직금이라도 철저한 계획과 안정적인 재무 관리 없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 씨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례 2월 200만 원의 꾸준함이 만든 안정적인 노후. 반면 B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B 씨는 50대 초반부터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월급과 함께 생활비를 아껴가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큰 돈은 없었지만 B 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지식도 쌓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저위험 금융 상품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장기 투자를 병행하며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갔습니다. 무엇보다 B 씨는 은퇴 후에도 소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받고 필요시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병행하는 등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씨는 눈에 띄는 큰 금액이 없더라도 철저한 재무 계획과 꾸준한 투자, 그리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소득 관리 덕분에 지금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은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소비 패턴과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례 3호 나평 전략 퇴직금과 꾸준한 소득의 조화. 마지막으로 C씨의 사례도 소개하고 싶어요. C씨는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월급 이상의 꾸준한 소득원 마련에 힘썼습니다. C씨는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사업을 준비하며 은퇴 후에도 부분적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퇴직금 3억 원 정도를 모아 투자와 생활비로 사용하되 매달 안정적인 수입원, 예를 들어 소규모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프리랜서 업무 등을 유지함으로써 단일 자산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한때 큰 돈에 의존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어 씨와 달리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재정을 관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수입원을 확보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 3가지 사례를 통해 분명한 사실은 은퇴 준비에는 큰 금액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목표 설정. 큰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소비나 단기적 수익에만 집착하면
위험하다는 점. 자신의 은퇴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씨의 경우 고수익만을 줬다가 큰 손실을 본 것처럼 말이죠. 지속 가능한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이 있다면 단 한 번의 큰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B씨와 C씨가 보여준 것처럼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한순간의 큰 승리보다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미래의 행복한 삶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 관리와 투자를 통해 진정한 은퇴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보다 현명한 미래 설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어씨, B씨, C씨의 사례를 보면서 큰 돈을 모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거나 안전한 은퇴 생활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돈 관리, 투자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수입원 마련이 모든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제 여러분께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팁들을 공유해 볼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주변에서 들은 생생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구어체로 풀어 설명할게요. 1. 명확한 목표 설정과 생활비 계획. 먼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씨는 은퇴 후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며 고가의 자동차와 해외여행 그리고 다양한 취미 생활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이런 생활은 생각보다 지속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예상치 못한 비용의 건강 문제, 긴급 상황도 발생하면서 결국 재정난에 빠지고 말았죠. 반면 B씨는 내가 은퇴 후에도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꾸준히 저축하고 월별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면서 필요한 비상금도 따로 마련했어요. 실천 팁. 은퇴 후 예상되는 월별 생활비, 취미, 여행 등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적어보고 예산을 짜보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별도로 비상금으로 마련하는 게 좋아요. 2.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어씨의 사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 위험한 투자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에요. 단기 수익에 집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이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신 B씨와 C씨는 여러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했어요. 실천 팁. 한 번에 큰 돈을 한 곳에 몰아 투자하기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예금 등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세요. 주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금융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전적으로 퇴직금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시처럼 큰 금액이 있었더라도 한 번의 투자 실패나 지출 과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B씨의 경우처럼 파트타임 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혹은 임대 수익 같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면 갑작스런 경제 위기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은퇴 전에 자신이 계속할 수 있는 일취미를 살린 부업, 컨설팅, 프리랜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 소규모 부동산 투자나 주식 배당 수익 등을 고민해 보세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교육이나 멘토링 활동 등으로 추가 소득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4.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 B씨와 C씨의 사례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은퇴 후에도 자기 개발에 힘썼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돈만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급변하는 사회에서 뒤처지기 쉽습니다. 평생 학습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예상치 못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프리랜스나 온라인 강의, 컨설팅 같은 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천 팁: 새로운 기술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세요.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넓히고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5.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체계 마련. 은퇴 준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씨의 경우 독단적으로 결정한 은퇴 생활이 결국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B씨나 C씨는 가족과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우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천 팁: 가족 구성원들과 은퇴 후의 생활 계획, 재정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 등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이나 재무 상담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큰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씨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B씨와 C씨처럼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소개한 5가지 핵심 전략: 목표 설정, 분산 투자, 지속 가능한 소득원 마련, 평생 학습,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은 여러분이 앞으로 은퇴 준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요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서 미래의 자신에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